자, 우리가요, 지난 시간까지는 감정평가사 문제를 한번 봤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주택관리사보 문제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보 문제는, 문제가요, 지문이 조금 감정평가사하고 우리시험하고 가장 흡사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행정사라든가 세무사 시험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지문 자체가요, 읽었을 때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은 그런 면이 있어요. 알겠죠?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주택관리사요. 자, 1번 보시죠. 갑의 임의대리인 을은 갑의 승낙을 하다 복대리인 병을 선임했다. 자, 임의대리는요, 원래 복대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본인의 승낙이나 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는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다. OX? X죠.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임의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승낙 없이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죠? 알죠? 뭐가 있으면 되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되니까. 자, 1번은요, 병은 복대리죠? 병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죠. 2번요. 을의 대리권은 복대리인 선임으로 소멸한다. 틀렸죠? 알겠죠? 우리가 감정평가사하고 똑같은 문제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요. 뭐냐면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이 있고 여기 복대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다 해서 대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당연히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병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사망했단 말은 대리권을 언제 소멸하죠? 본인의 사망. 본인의 사망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대리인요. 대리인은 뭐가 있다? 사망, 파산, 성녀누경 계시죠? 성녀누경 계시 심판이다. 그래서 병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사망하더라도 을이 사망, 을이 사망했단 말은 대리권이 소멸했다 이 말이죠. 대리권이 소멸하면은 복대리권도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복대리는 갑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를 선임한다. 이게 바로 틀렸죠? 복대리는요, 본인의 지명이 있거나 본인으로부터 승낙이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그런 경우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사유가 없더라도 틀렸죠. 5번은 만약 갑의 지명에 따라, 이게 이제 문제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게 본인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 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는데요. 이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고 그래. 누구를요? 정을요. 그래서 정을 먼저 A를 을이요 복대리를 선임하려고 해. A를. 그런데 갑이 지명을 해. 누구라고요? 정이라고 딱 지명하는. 나는 을은 A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지명을 한 거예요. 정을 선임하라고. 그러니까요, 갑이 선임하라고 하니까 정을 복대리로 선임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복대리가 병하고 계약할 때 보니까 이것이 부적임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불성실해 가지고요, 열심히 누가 설명하고 있는데 혼자 담배 피우고 있고요.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알겠죠? 그리고요, 자꾸요 저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강의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있잖아요. 불성실하잖아요. 불성실해. 자, 부적임하고 불성실해. 알겠죠?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 그런 경우는 이제 딱 두 가지야. 부적임이라고 불성실한 것을 알면서 그것을 본인한테 통지했느냐, 통지하지 않았느냐. 딱 이게. 통지했으면 책임이 없어요. 대리는 책임이 없어. 통지하지 않았으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봐봐요. 갑의 지명에 따라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을은 갑에게 부적임을 알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다?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통지를 했다. 그러면 책임이 없다. 통지 안 했다.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본인의 지명이 있을 때, 본인의 지명에 따라서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때는 본인이 지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언제나 책임을 진다. 그래도 안 된다고. 알겠죠? 이 사람이 부적임하고 불성실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통지를 했으면 책임이 없고 통지를 안 했을 때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2번은요, 권리의 원시 취득이죠? 자, 유심을 습득이죠. 습득.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이죠? 선점 습득 발견은 원시 취득이에요. 또 뭐도 원시 취득? 첨부죠? 첨부에는 뭐가 있어요? 부합, 혼합, 가공이죠? 부합, 혼합, 가공이죠? 알겠죠? 이 세 가지가 원시 취득이에요. 또 이번에요, 작년, 재작년에 감정평가에서만 나오는 원시 취득이 있죠? 뭐가 있다? 환지 처분이에요. 환지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공용 징수, 공용 수용이에요.
알겠죠? 이 두 가지도 원시취득이에요. 우선 알겠죠? 환지 처벌하고 공용 수용. 알겠죠?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감비평가 3번 시험에 났어. 알겠죠? 판례인데 판례. 암기하라고. 자, 금원을 대의하면서 채무자 소유 건물의 저당권 설정이죠. 건물의 소유의 건물의 저당권 설정을 뭐란다? 설정적 승계라고 하죠. 이 설정적 승계를 무슨 취득이라 한다? 승계취득이죠. 그래서 원시취득이 아니죠. 승계취득이다. 알겠죠? 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등기했죠, 등기. 등기하게 되면 이건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이죠. 그래서 원시취득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는 거예요. 3번이죠. 자, 3번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아까 우리 무슨 사건이죠? 민사사건이죠. 여기는 무슨 사건이죠? 형사사건이죠. 형사사건은 위반인데 위반 무효가 아닌 것은 뭐죠?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아까 우리 감정평가 사고 반대로 나왔죠? 변호사 아닌 자죠. 변호사 아닌 자가 이것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 아닌 자가 법무사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그것은 무효가 되고요. 여기 또 나왔죠?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간접평가사와 똑같죠? 자, 이게 보면 이제 증언이 대가죠? 증언의 대가에서는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기준이 중요해. 통상적으로 용인, 그것은 적법이에요. 알겠죠? 이 용인되던 수준을 넘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 이걸 초과라고 하죠, 초과한 경우는 뭐가 된다? 103조 위반이 되는 거예요. 넘어서는 대가가 위반이고 용인되는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묻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회피죠? 양도소득세 회피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강제 집행을 면탈한다.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가장의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것은 103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낮은 금액이죠. 낮은 금액. 다운계약서 또는 또 뭐가 있다? 일정 기간 이후 등기를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양도세는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인데요. 1년 6개월 만에 처분하니까 양도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후에 등기해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알죠? 왜? 나는 뭐를 내지 않게 해서?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뭐라 한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양도세, 우리 봐봐. 우리 시험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이게 시험에 잘 나와. 다른 자격시험은 양도소득세 일부 이게 잘 나와.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정답 몇 번이다? 5번. 자, 4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이건 봐봐.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냐? 경매는 어떻게 한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이에요.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104조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요. 우리는 불공정이란 말이 뭐예요? 불공정. 급부하고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가성이 있어야 돼. 유상이 돼야 돼. 그런데 무상계약이다 또는 기부행위다 또는 증여다. 이것은요,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상이다, 기부다, 증여다. 방금 얘기했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겠죠? 그러니까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죠. 대가관계가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단독행위보다 채무면제예요. 채무면제. 이 채무는 면제하고 채권은 뭐한다? 포기하죠. 포기. 권리는 포기. 똑같은 말이에요. 의무는 면제해주고 권리는 포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 적용될 수 있다. 판례가. 그 다음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공박과 경소로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하죠. 대리인 여기요. 공박은요 본인이죠. 본인이고요.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이죠. 특히 여기서 무경험은 뭐예요?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고,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 모두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하나만 있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만 있어도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있어도. 그 다음에요, 우리가 공박이나 경솔이냐 무경험이냐 것은 언제 기준한다? 법률행위 당시. 이것은요 103조하고 104조는 판단을 할 때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 하는 것은 언제를요? 점유 개시시, 점유 시초를 기준으로 하고요. 아까 우리 또 뭐랬냐? 계약 명시탁에서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시. 명시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박은 본인이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불공정한 법령행위는 추인, 불공정한 법령행위는 절대적 무효죠. 그러니까 103조 위반하고 104조 위반하고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것은 뭐가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무효행위 추인은 뭐가 무효행위 추인이 돼요? 추인이 되는 것하고 추인이 안 되는 것 있죠?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의사 무능력은 무효죠? 그 다음에 차고나 사기나 강박 등으로 취소가 되죠.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죠. 그런데 추인이 안 되는 것 있죠? 안 되는 것보다 103조 반사의 질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것들은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하지만 불공정한 법령행위는 추인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뭐는 돼요? 모욕 행위의 전환, 모욕 행위의 전환은 인정이 된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돼.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답 체크 안 돼 있어요? 자, 5번은요. 통정의 표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죠. 봐봐 제3자. 제3자가 아닌 것을 먼저 봐. 아닌 거. 제3자가 아닌 건 뭐다? 상속인 제3자를 양계하기서 수익자. 그 다음에 지위를 승계한 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지위를 승계한 자.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도,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우리 시험에 나왔죠? 채무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제3자가 아니에요. 이걸 먼저 암기해.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뭐다? 채무자, 추심을 의뢰받는 자. 여기 나왔죠? 채권의 가장 양수인부터 추심을 의뢰, 추심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제3자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제3자는 뭐죠? 제3자 딱 네 가지만 찾으라고 그래서 네 가지만 뭐뭐를 찾는다. 네 가지 먼저요 가장 양수인, 가장 매수인 이게 을이죠. 그 다음에요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 가장 채권, 그 다음에 가장 전세권, 그 다음에 가장 저당권. 이 딱 네 가지만 찾으면 돼. 네 가지만.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 그 다음에 가장 양수인.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다 뭐다? 다 제3자예요. 알죠? 나머지는 다 제3자라고. 나머지는 제3자. 여기는 가장 전세권은 저당권밖에 없고요.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니까 가장 저당권은 경락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장 채권과 가장 양수인은 엄청나게 많아. 가장 채권은 뭐가 있죠?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 그 다음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에요. 보증채무를 이행했어요. 이행한 보증인, 압류, 가압류. 여기는요, 양수인한테요,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매수인, 가등기 한 사람, 저당권 설정, 많아. 그런데요, 가장 전세권의 저당권, 가장 저당권의 경락인.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기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암기하면 돼. 제3자인 것은. 그러니까 이 가장이란 말을 무슨 말로 바꾼다고 그랬죠? 허위 표시. 가장이란 말을 허위 표시로 바꿔. 그럼 허위 표시란 말이 있으면 빨리 가장이란 말로 바꿔. 알죠?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2번 한번 봐봐요. 2번 보면 뭐라 나왔죠? 가장의 뭐다? 가장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유효하다고 믿고 피담보 채권이죠? 채권이 그건 가장이죠. 그럼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만 찾아. 가장 양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만 찾아. 그리고 쭉 그러니까 가장 채권이에요. 그럼 이건 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다 병이라니까요.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여기요. 허위 표시이죠. 허위 표시를 뭐로 바꾸라고 했어 내가 방금? 가장으로 바꾸라고. 가장 전세권이네. 그럼 가장 전세권이 을이에요. 가장 전세권 다음에 뭐밖에 없어? 저당권. 아마 저당권 나왔죠. 그건 병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뭐죠? 가장 매수인이죠. 가장 매수인. 여기요. 가장 매수인이죠. 양수인 매수인. 이게 을이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예요? 여기요. 가등기 한자. 가등기. 그건 병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 무조건 다 제3자라니까요. 찾는 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찾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공직의사 선생님들 다 여기 희한해 여기를 갖다가요. 뭐라고 막 뭐 힘든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시키더라고요. 그거는
무식함에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이란 말이 허위표시란 말이야. 허위표시를 가장으로 바꾸면 돼. 가장 양수인,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 그 다음에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저당권으로부터 경매가 되고 전세권에는 저당을 잡고 이거밖에 없고 그냥 이 두 가지만 암기하면 되죠. 이것도 암기하기 싫으면 이것만 암기하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제3자가 아닌 건 뭐다?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그 다음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알겠죠? 자요 5번은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 뭐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여기는 지금은요 보증금 반환 채권, 채권의 가장 양도죠. 가장 양수죠. 채권을 거짓말로 양수했죠. 의리죠. 알겠죠? 가장 채권이잖아요. 거짓말 채권. 그럼 뭐 뒤에 뭐라고 나왔죠? 압류, 감류 다 제3자죠. 알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요 6번 한번 보셔요. 6번을 보시면 1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히 해지하죠. 그러면 해지하게 되면은 선이여도 뭐를 한다? 전부를 반환해. 전부. 선악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해요. 그런데 취소하게 되면 뭐를 반환한다? 선일 때는 현존 이익을 반환해. 현존 이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요. 내 입장에서는 전부 반환하는 것보다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해지하게 되면 내가 착오를 이유로 뭐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1번 틀렸어요. 2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여기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착오는요 손해가 있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뭐죠? 손해죠. 손해가 있어야지 착오예요. 손해가 아니면 착오가 아닌 거예요.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우리는요 여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이렇게.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섰는데 가압류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 압류가 무효이더라. 그럼 가압류가 무효란 말은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손해가 없죠. 그러니까 착오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하면서 이게 또 나왔죠. 우리 아까 감정평가에서 나왔잖아요. 원래 여러분요 중대한 과실이 있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알면서 뭐라면 이용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못하지만 상대방이 그걸 알면서 이용해 먹어. 너 취소 못하지? 그래서 이용했다 이 말이죠.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6번은요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출연행위 그 자체에 있죠. 출연행위란 말은 뭐냐? 재산을 내놓는 거죠. 나는 아파트를 내놓으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산을 내놓은 거예요. 산, 임야를. 이런 경우요 이 출연행위는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거든요. 출연행위에 대해서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재단법인 설립을 할 때 재산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우리 여러분요 여기 착오는 뭐죠? 착오는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해야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이 착오를 하면서도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착오는 누가 증명한다? 표의자. 취소를 하려는 표의자가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면요 상대방은요 너는 착오를 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야 되겠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를 못해요? 취소를 못하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죠. 그럼 취소를 못하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유효가.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은 누가 주장한다? 유효를 주장하는 누가? 상대방이 너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뭐다?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 이것을 중대한 과실이고,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이다.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7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사기강박.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은 시가. 지금 또 나왔죠. 그러니까 간평도 또 지금 문제를 보면 간평하고 다 같은 범위 나온 것은 다 겹친단 말이죠. 여기서 시가를 묵비했다. 이것은 기망이다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이 말이죠.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2번 상대방의 피용자. 그러면 상대방의 피용자는요, 이건 제3자죠. 제3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누굴 얘기한다? 그건 대리인을 얘기해. 대리인은 본인하고 동일시되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상대방의 피용자는 누구다? 피용자. 제3자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제3자의 사기로 체결한 계약에서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로, 그러면 사기죠? 사기 자체가 불법행위죠? 그래서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해요. 위법하니까 여기서 취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 사기는 위법이니까. 이것과 차이가 있는 게 뭐죠? 착오죠. 착오는 위법이다 아니다? 착오는 위법하잖아요. 위법하지 않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착오는 위법하지 않아요. 취소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위법이니까 그러면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기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죠. 위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떡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는 없다. 취소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타인의 기망에 의해서 동계착오가 발생하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타인의 기망에 의해서 동계착오가 발생하죠. 그럼 동계착오가 발생한 경우 사기와 착오가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원래요, 사기는 뭐냐?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뭐가 있다? 하자가 있는 것이고요. 착오는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기하고 착오는 성립 요건이 전혀 다른 거예요. A는요, 처음부터 뭐예요? 일치하고, 얘는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착오와 사기가 같이 병존하기는 힘든 거예요. 왜? 하나는 일치해야 되고 하나는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동계착오 발생하는 동계착오, 이 동계착오에 의해서 사기는 뭐 할 수 있다? 성립해요. 사기는. 그런데 동계착오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이 되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됐을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계착오 그 자체만으로 사기가 돼. 그런데 동계착오가 표시가 되면은 사기에도 해당하지만 동시에 뭐에도 해당해요? 착오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동계착오가 발생할 때는 경합이 여기 봐봐, 인정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인정된다 그러면 안 돼. 왜? 원래 동계착오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원래 동계착오는 착오가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뭐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표시가 돼야지 착오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인정될 수도 있다. 언제요? 동기가 표시가 될 경우. 동계착오는 그 자체로 사기가 돼요. 그런데 동계착오가 만약에 표시가 되면은 동시에 뭐도 성립해요? 착오도 성립할 수 있다. 착오하고 사기가 뭐 할 수 있다? 경합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요, D가요, 지금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맞는 거네요. 알겠죠? 인정된다 그러면 틀릴 수 있어. 왜요? 반드시 표시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아시겠죠? 강박이죠. 강박의 경우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강박이 한 의사표시가 취소됐단 말은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뭐예요? 위법이죠. 위법이니까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불법행위가 성립했단 말은 위법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경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부터 지금 설명할게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사기나 강박이죠. 사기나 강박을 보란 말이죠. 사기나 강박 이렇게 있죠. 자,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뭐 한다?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뭘 한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죠. 부당이득 반환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러면 강의 그림 노트에 다 나와 있어. 알겠죠? 그림 노트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이죠. 위법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요, 취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고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취소 없이도. 봐봐, 반대로 읽어요.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똑같이 읽어.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서 이제 뭘 보는 것이냐, 여기요. 여기 취소하고 나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이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이 부당이득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부당이득은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해요. 현존 이익만은요. 그런데 악인 경우는요. 악인 경우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까지.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는 말 속에 이미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 손해배상이 이미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요.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나서 다시 또 손해배상을 다시 또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이것은 어떻게 청구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 말이죠.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거는 병존한다. 두 개는 병존하죠? 병존한다. 이것은 경합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 말이죠.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돼.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중첩적으로 행사한다 그러면 안 돼. 중첩적으로 행사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중첩적으로 행사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행사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청구는 병존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경합한다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하지만 중첩이란 말은 부당이익도 청구하고 또 손해배상도 또 청구하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러면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 그림 노트에 다 나와 있어. 알겠죠? 거기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 뭘 보냐면 여기를 이제 보란 말이죠. 강박에서 취소가 돼서 불법행위가 위법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취소죠. 취소하게 되면 일단 뭐를 청구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들어있죠.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 두 가지로 만다 경합하죠. 경합한다는 것은 병존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 말이죠. 둘 중 하나는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뭐라고 하면 안 돼? 오케이. 중첩적으로 행사한다 안 된다 말이죠. 중첩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 알겠죠? 선택적으로 행사해야지 중첩적으로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자, 8번 한번 볼까요? 옳은 것은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틀렸어요. 발송이에요. 발송할 때 격지자는 발송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대화자는요. 대화자는 승낙의 통지가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대화자는 도달해야 돼. 격지자는 발송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이죠. 여러분 이거 지금 1번, 2번 지금 뭘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인데 두 개의 발신주의를 지금 묻는 거예요.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요. 일주일 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해야 돼. 발송. 그래서 특별한 생각은 그 일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할 수 있도록 일주간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를 뭘 해야 돼? 발송해야 된다. 발송. 일주간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 발송을 해야 된다. 이 말. 발송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했죠? 그래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도달하면 효력을 만다.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의사표시를 보통표현이죠? 이런 보통표현은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보통표현은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3번이 맞는 것이죠. 자, 그러면 4번은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했죠? 도달한 후에는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언제 철회한다? 도달 전까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도달 전까지 처리하지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됐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요. 자, 9번은요.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 여기까지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대리권 수요로 보죠. 대리권 수요. 알겠죠? 우리가 대리권 수요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용태. 그러면 사실상 용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요 대리권을 안 줬단 말이죠. 그런데요 마치 자기가 내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녀. 그걸 내가 알았는데 그만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인했어. 그냥 놔뒀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사실상 용태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권이 수여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중개업을 하죠. 중개업하다 보면
뭐 중개받아 보면 이런 뭐라고 지금 하고 있죠. 보면 대부분 다 명함이요 이상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죠. 그 말은 그 사람이 우리 중개업소에 상당한 의사 결정권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사람한테 일정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올해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그 뭐죠 중개사무소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의뢰인을 맞이할 때 나는 중개 보조라는 말을 먼저 밝혀야 돼. 밝히지 않고 있다가 계약서를 쓰게 되죠. 과태료가 500만 원이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요 창피하기 싫으면 똑바로 보라고. 알겠죠? 그게 낫겠어요? 그냥 피곤해도 그냥 한번 쳐다본 게 낫겠어요? 한번 쳐다본 게 낫겠죠? 알겠죠? 자, 2번 복대리인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대리가 될 수 없다. 틀렸어요. 이 기본대리권에는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죠?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잖아요. 그래서 복대리인의 기본대리권도 포함될 수 있다. 우리가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이거나 또는요 허위표시에 해당해서 무효이다. 이 무효라는 것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가 무효니까. 왜? 우리가 대리도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대리하니까 법률행위가 무효니까 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권대리죠. 여러분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것이죠.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똑같죠? 무슨 대리하고?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유권대리다 그랬는데 너는 무권대리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거 다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요. 5번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그러면 과실상기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과실상기는 언제 과실상기하죠? 과실상기란 말은 과실을 퉁친다 이 말이죠. 이것은요 채무불행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서요 채무령과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 과실을 상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과실상기가 안 되는 거 우리 시험범위에서 두 가지 안 되는 거 두 가지 어디가 있다? 표현대리. 그럼 표현대리는 채무불행이나 불법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실상기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 어디에 있다? 눈만 꼼뻑인다고 되는 거 아니죠. 알죠? 계약을 해지하죠. 계약을 해지할 때 뭘 한다? 원상회복하죠. 원상회복을 할 때는 뭐를 해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죠. 그때 이자는 부당이득이지 그것은 채무불응으로 인한 지연배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부당이득이니까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 표현들에서 과실상계하지 않는다. 계약이 해지가 될 경우 원상회복을 할 때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요? 이렇게. 자, 10번은요. 갑의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병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을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병은 뭐가 된다? 선이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 병이 선이니까 이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을은 무권대리인데 병은 선이 무과실한 거예요. 선이 무과실이면 어떻게 한다? 이 병은 철회권도 행사할 수 있고 채권도 행사할 수 있죠. 알겠죠? 1번 을과 병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것은 매매계약은요 무권대리니까 무효죠. 본인 갑에게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효력이 미치려면 뭐를 해야 된다? 추인을 해야죠. 갑이 추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럼 언제까지 뭐를 해야 효력이 있다? 추인을 해야. 그러면 추인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은요 갑이 을에게 우리가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추인을 누구한테 했느냐? 봐봐요. 이 추인은요 갑이요 병한테 할 수 있고요 병의 승계한테도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을에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는 뭐가 중요해요? 상대방 병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알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모르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병은 도리어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자,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추인으로 봐버려. 모르고 있으면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요
갑이 을에게 추인했죠. 을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죠. 추인했을 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병자, 알지 못한 뭘 할 수 있다. 아까 여기 이 사람은 이미 아까 여기서 선이 무엇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자, 요 갑을 단독 상속한 을이죠. 을이 병에게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 또는요 무효를 주장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는요 이미 등기된 거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자기가 계약을 먼저 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금반원의 원칙이다. 반대로 말하면 안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번은요. 을의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위법. 자, 봐봐. 우리가 무권 대리는요. 무권 대리 행위는 무슨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무권 대리인이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갑하고 이렇게 병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갑이 을한테 대리권도 안 줬는데 을이 병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왜 그랬냐? 아니 여기 A란 놈이 뭐라냐면 갑의 위임장을 가져온 위임장을 갑의 위임장을 위조해 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야, 갑이 너한테 뭐 집 좀 팔아달라고 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요 위임장을 보니까요 진짜 갑이 준 건지 알고 을은요 병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스스로 뭐 한 거다? 위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누가 위조했다? 제3자의 위법행위다. 제3자가 위조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무권 대리인 책임이죠. 그래도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틀려서 책임을 진다. 이것을 무슨 책임이라고 한다? 무과실 책임이다. 5번요. 병이 을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죠. 우리가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에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 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건 무권 대리인 책임이라고 했죠. 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무권 대리인 책임은 그것은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요.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을 못해요. 우리가 대리권을 증명을 하면 유권 대리죠. 우리가 본인이 추인하면 누가 책임을 지죠?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리고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본인은 추인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은 상대방은요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이 선택하죠. 상대방이 선택해서 무권 대리인한테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를 배상하든지 청구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이것은요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데 그럼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걸리냐? 언제부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누가요? 상대방이 선택할 수. 언제 선택한다? 이때 선택하죠. 이때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때 선택하죠. 그러니까 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한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때부터 진행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어. 이건 우리 시험에 이미 나왔죠. 4번은. 자,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자, 11번은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죠.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죠. 그럼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뭘 한다?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무효행위 추인이 되는 거 모두 몇 가지다? 되는 거 뭐가 있어?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 또 뭐가 있어요? 차고 사기 강박 등으로 뭐가 된 경우? 취소가 된 경우. 취소된 경우 이렇게. 취소가 되면 무효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세 가지 말해봐. 뭐가 있어요? 103조, 104조 불공정 법령이 강행법규 위반. 지금 감정평가사가 똑같잖아요. 문제 나오는 게. 자, 토지거래 여기 또 나왔죠. 감정평가 똑같이 나왔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한다, 잠탈한다 이 말이죠. 원래는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증여 계약서를 썼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무효로 한다? 확정적 무효다. 확정적 무효. 근데 우리는 감정평가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인데 중간에 토지거래가구로 지정이 해제돼. 해제가 된 경우 유효가 된다 그랬죠? 무효가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래서 지정 해제가 돼. 여기서 무효이고요. 지정 해제가 돼도
해제가 되어도 무효이다. 무효이다. 여전히 무효이다. 알겠죠? 자, 그럼요. 이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우리 책에는요. 우리 문제집에는 나와 있어요. 다른 시험은 지금 계속 지금 이 집합 채권의 양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집합 채권의 양도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요. 소비대차로 1억 있고요. 이건 그 뭐죠? 수선 대금 1억이 있고요. 물품 외상대금 1억이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가지고 이것을 전부를 합해서 이걸 집합채권이라고 그래요. 합해서 이것을요 병한테 넘겼어.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는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말자. 채권은요 양도를 금지할 수 있어요. 임의규정이니까.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는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된다. 양도 합의를 했단 말이죠. 합의를 했는데 넘기는 거예요. 그럼 무효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 갑하고 을하고 이것만은 넘기도록 해줘. 이것만.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둘이 합의를 하면. 그래서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면 무효이죠. 무효인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해서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는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채권이니까 채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채권법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잖아요. 여기 또 나왔죠. 감정평가사하고 똑같아. 감정평가사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죠. 이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뭐를 해요? 추인해야죠. 이때 추인은 무슨 추인하고 똑같다?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의 추인하고 똑같아. 근데 우리 무권대리의 추인은 뭐가 있어요? 소급표가 있죠. 소급표가 있다. 소급표가. 그래서요 추인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한다? 무권대리. 아까 우리가 무권대리 추인할 때는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의 승계인이나 무권대리인한테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무권리자나 상대방에 대해서도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추인하게 되면 그 추인은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잘 봐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죠. 근데 이거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자, 의사표시 3대 원칙이요. 이 의사표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명시적으로 하든지 또는요 묵시적으로 하든지 의사표시의 3대 요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추인할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해야 돼. 알고. 그런데 여기 봐봐요. 법정 추인은요. 법정 추인은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죠. 법의 규죠. 법.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이렇게 알든 모르든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의사표시니까 반드시 알고 추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맞아요? 뭐 2판 3판이에요? 자, 12번은요 법률행위 부관이죠. 이런 부관은 뭐가 부관이라고 그랬죠? 부관은요 조건하고 기한하고 부담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그래서 조건의사 조건표시가 있어야 되죠.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법정 조건은 민법의 조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임의성이 있어요. 임의대로 해야 돼. 임의대로. 조건은 조건의 의사와 표시가 필요하다. 왜? 의사표시니까. 알겠죠? 2번 법률행위가 봐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죠. 잘 봐. 정지조건부. 자, 지금부터 정지조건은 뭐예요? 정지조건은 잘 봐봐요. 이 조건은요. 오늘이 2월 1일. 오늘 항상 기준은 오늘 현재고요. 10월 28일 날 시험이죠. 10월 28일 날 합격을 말한다. 조건이 성취가 되죠.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죠. 성취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해. 그러면 지금은 효력이 있어 없어? 지금은 효력이 없어. 언제까지요? 10월 28일까지. 그래서 조건이란 말은 효력이란 말이에요. 성립이 아니고. 근데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현재 정지되어 있다. 정지조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항상 조건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죠. 현재를 기준으로 하니까 현재 지금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정지조건부란 말은 현재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정지조건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뭐하는 자? 다투는 자. 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3번. 자, 기한액 상실이죠. 여러분 기한액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다?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 상실 특약이 있고 또 하나는요 형성권적이죠.
우리는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조금 어려웠어요. 이건 조금. 이런 보증 채무를 안 배우니까. 이런 보증인은 채무자보다 책임이 더 크겠어요? 적겠어요? 채무자보다는 크면 안 되죠. 실제 돈 빌린 사람이 누구니까? 채무자니까. 그러니까 보증 채무에서 주채무자가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요 보증인의 효력이 미치나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누구보다요? 누구보다는요 원래 계약보다 채무자보다 더 불리하면 안 되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로. 또 나왔죠 지금. 아까 우리 감정평가에서 똑같이 나왔죠. 성취를 방해할 때는 뭐다? 고의나 뭐에 의해서 과실. 고의나 과실로 반응할 수도 있고 고의로 방해할 수 있다. 그런데요 언제 그러면요 의제된다. 성취된 것을 의제된다. 언제 의제된다고 했죠? 언제 의제된다고 그랬어?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뭐냐? 수면제 먹였을 때. 수면제를 언제 먹냐? 10월 27일 날 수면제를 먹였어. 수면제를 먹였고 시험은 언제다? 시험은 10월 28일이야. 시험은 언제 깨어났냐? 10월 29일 날 깨어났어. 깨어났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이렇게 돼 있죠.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언제부터 언제 의제된 걸 봐? 10월 28일이란 말이죠. 여기 보니까 뭐냐?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수면제를 먹이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의제되는 시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수면제를 먹이는 일이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의제되는 시점이지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 아니라고. 알겠죠? 이거 작년 우리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여러분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민법 총칙이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가요 물권법에 가는 것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